안녕하십니까.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입니다. If I were to the sea, baby, I never say, for I would fall into the light. 자, 오늘은 기아자동차 플래그십 모델인 K9 부분 변경이 되어서 돌아온 K9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K9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모델도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로 이렇게 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저도 이전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잘 만들었지만 잘 팔리지 않는 차라고 이렇게 저도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K9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살펴보면은 정말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 채택이 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입차라든지 이런 차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 I try to breathe, the moon will rise and carry me, for I've loved and I have died.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9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인 K9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3.8입니다. 3.8이고 트림은 플래티넘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베스트 셀렉션 1이 지금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바뀌었죠. 측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휠도 멋지게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후면부 보시면은 기존의 어떤 그런 K9의 어떤 그런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측면부. 자, 전면부입니다. 그럼 우선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에 지금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자, 보시면은, 그죠? 그랜저라든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라든 이런 게 상당히 큰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K9도 그렇게 작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좁은 편이죠, 그죠? 근데 이게까지 넓어졌어요. 거의 전면부에 범퍼를 다 그릴로 지금 장식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도움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 그릴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양을 보시면은, 소재는 이제 지금 플라스틱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또 모양 상당히 이쁘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요 두 개가 별도로 붙인 게 아니고요, 같은 모양의 같은 색깔이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필름을 붙인 거랍니다. 이게 좀 빛나는, 바짝바짝 빛나는 필름을 붙여가지고 이쁘죠, 그죠? 과거에 어떤 그런 차들은 그릴이 단순하게 일자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릴도 이 차의 시그니처가 될 정도로 정말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잘 보시면은 기아자동차의 K9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아주 클래식하죠, 그죠? 클래식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죠? 이 되기 전에. 근데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얇아졌죠, 그죠? 헤드램프 자체가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멋지네요. 또 위에 이렇게 또 턴 시그널 같은 경우는 DRL인데, 이게 또 이제 턴 시그널로 바뀝니다. 다들 아시죠, 그죠? 다이나믹 턴 시그널로 바뀌거든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자, 스르륵, 스르륵. 와, 멋지죠? 아,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멋지죠, 그죠? 차를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그런 턴시그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턴시그널 멋집니다. 자, 일단은 끄고요. 자, 전체적으로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의 어떤 그런 클래식한 분위기의 K9에서 상당히 좀 스포티하게 부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매자가 과거의 어떤 그런 어르신들이 타는 그런 차에서 조금은 젊은 계층의 어떤 그런 구매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박힌 기아 로고. 이게 항상 보지만 상당히 이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네요. 이 질감 자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측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그리고 또 헤드램프는 아무리 봐도 참 멋지네요. 모양 자체가.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쪽도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K8에서 많이 쓰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삼각형 문양이죠, 그죠? 자, 옆에 지금 K8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 문양. 헤드램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측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측면부는 그렇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바뀐 점은 없는데, 진짜 또 멋지게 하나 바뀐 게 바로 또 이 장식. 장식 멋지죠? 이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에 또 이쪽은 이렇게 또 무광으로 처리하면서 또 유광으로 이렇게 기아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상당히 차를 어떻게 보면 한층 고급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포인트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장식 멋있죠, 그죠? 날개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칼 같은 느낌도 들고.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또 이렇게 무광이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또 무광이고. 자, 그러면 이제 휠을 한번 살펴볼까요? 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9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5 스포크 휠입니다. 이렇게 뭉탱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통 이제 그 고급스러움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는 메쉬 타입의 어떤 그런 휠을 많이 장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뼈대가 아주 많고 이렇게 막 크로스로 되어 있는 그런 타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구매자의 어떤 그런 연령대를 낮추고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 뼈대를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줄이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를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하게 만들어서 젊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내포하기 위해서 이런 휠의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측면부. 그리고 이제 요런 손잡이나 이런 거는 지금 기존의 K9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드미러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K9하고 동일하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와, 후면부 같은 경우도 또 많이 바뀌었죠, 그죠? 기존에 보시면은 저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돼가 상당히 좀 올드하고 좀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좀 층을 뒀어요, 층을. 리어 램프가 이렇게. 저로 지금 와이드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좀 더 차가 와이드하게, 옆으로 이렇게 좀 와이드하게 볼 수 있도록 뭐 요즘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죠, 그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뒤에서 봤을 때 진짜 넓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9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턴 시그널이 이렇게 한 줄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리어 램프고 턴 시그널은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고는 K8에서도 봤듯이 로고는 이렇게 K9으로 되어 있는데 K8도 그렇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사륜구동. 사륜구동입니다. 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트렁크를 한번 내려볼까요? 자, 트렁크. 전동 테일 게이트입니다. 자, 전형적인 세단의 어떤 트렁크입니다. 깊고요. 깊고, 넓죠, 그죠? 와, 여기 또 이렇게 또 보조로 이렇게 또 구멍을 파서 이런 쪽으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손잡이는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는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깊이 파져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한 뭐 공구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트렁크는 상당히 넓어요. 또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줘서 물건이 이렇게 차가 이렇게 또 이제 뭐 기스가 난다든지 이런 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크롬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트렁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K9보다는 상당히 젊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K9을 리뷰했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올드하고 뭐 클래식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벤츠, 뭐 마이바흐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헤드램프가 좀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 같은 경우는 젊음을 컨셉으로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스포티하게 바뀌었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실내의 어떤 그런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won't hold back, and you should know that what's never gone just have regrets.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실내의 어떤 그런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실내 색상 같은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입니다. 블랙. 또 K9의 지금 부분 변경된 차 중에서 토프 그레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색깔이 있던데, 현재 이 차는 지금 블랙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멋지죠?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멋집니다, 진짜로. 자, 우선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 퀼팅 멋지네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디자인 포인트가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야, 가죽 소재의 어떤 도어 트림이 상당히 고급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얼 우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줬어요. 이야, 보이시죠, 그죠?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버튼들도 이렇게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 스피커가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패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음질은 좋겠죠, 그죠? 멋집니다. 자, 우선 뭐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실내에 앉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자, 일단은 전기를 한번 켜볼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우선 클러스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2.3인치 클러스터를 지금 현재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바뀐 부분은 없고요. 좀 바뀌었다는 부분은 바로 이제 UVO 내비게이션이겠죠. 14.5인치입니다. 상당히 와이드해졌죠, 그죠? 제네시스에서 쓰는 와이드한 어떤 그런 그 내비게이션이거든요. 14.5인치입니다. 상당히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넓어졌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우드가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좋네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싼티 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부분에 바로 밑에 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드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맵 있고 뭐 내비게이션 있고 라디오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버튼의 어떤 그 터치감도 뭐 터치 버튼은 아닌데 감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그런 클래식한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새 차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나겠죠, 그죠? 패럴 시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전화 받는 게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아 새로운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좀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포스포크 방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우드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이쪽은 우드가 아닙니다. 이 프린팅 되어 있는 그런 우드 재질이라기보다는 프린팅 되어 있는 느낌만 우드죠,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라운딩 할 때는 리얼 우드를 쓰면 깨진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팅한 여기 있는 이런 우드하고 동일한 느낌의 어떤 프린팅을 해 놓은 겁니다. 우드 아닙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2.3인치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면은 또 하나 멋진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시계. 야, 이 명품 카들, 이런 차들 보면은 좀 올드하고 그런 차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계가 있죠, 그죠? 아직까지도 시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뒀습니다. 상당히 좀 클래식하면서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다음에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있고, 또 아래 부분에는 또 공조기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조기 버튼들이 있는데 느낌이 상당히 이 눌렀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오, 시원하게 바람이 나옵니다. 상당히 지금 실내가 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지금 나오네요. 자, 오프 있고, 그 다음에 송풍, 뭐 열선 다 있습니다. 이쪽에 송풍 열선 다 있죠, 그죠? 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K8에 있는 어떤 전환 있죠, 그죠? 한 곳에 버튼을 이렇게 똑같은 버튼을 두 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이쪽에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비 쪽 있고, 아래쪽에는 공조기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드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다 커버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12V 시거잭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무선 충전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또 이쪽도 이제 그 컵 지지대가 있거든요.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지지대가 있는 컵홀더입니다. 컵홀더 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커버도 딱 되고요. 깔끔하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아 노브가 아직 있습니다. 버튼이라든지 뭐 휠 방식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기아 노브가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아 노브가 있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R&D 방식이 있고 여기 이제 P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이렇게 진짜 또 독특하고 멋진 게 지금 휠이 이렇게 있는데 뭐랄까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휠이거든요. 여기 휠이 있습니다. 이렇게 휠이 있는데 상당히 느낌도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또 그 보석처럼 이렇게 또 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 요 위쪽 부분도 그래요. 요 위쪽 부분도 보면은 요 끝이 요 지금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싹 둘러져 있어요. 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검색할 때 필기가 되던데 작동을 하면은 되는지 좀 그건 좀, 여기 있네요. 요 부분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야, 제네시스에 보면은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죠? 기아 K9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야, 괜찮네요, 이것도. 근데 이거 정확하게 써야만이 저 글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고급차에만 있다는 이렇게 양문형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안에도 지금 요렇게 또 충전 단자가 있고요. 12V 시가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또 이렇게 소재가 직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쪽 자체가 고급스러움을 좀 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문형.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정말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그리고 현재 이 차는 썬루프는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베젤이 그렇게 없는 베젤리스의 어떤 그런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콘솔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없고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렬 시트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일렬 시트를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을 세팅을 해서 과연 2열 시트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쾌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 제가 운전하는 거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될 건데 한번 그러면은 2열 시트가 얼마나 또 쾌적하고 또 넓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ll go back. Oh, Lord, guide me to forget the time I lost with no regrets. And the moon shine back again. 자, 그럼 이제 2열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참고로
내장 색깔은 블랙입니다. 이야, 진짜 고급스럽네요. 잘 만들었다는 어떤 평가를 듣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내장재 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바이저도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손으로 올리는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자동은 아니고요. 자동은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올릴 수 있는 선바이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스피커 이렇게 있고요. 스피커 있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네요. 장식이 없네요. 기아라든지 K9이라든지 이런 그런 장식은 없고요. 자, 일단 그럼 들어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본 운전석 멋지죠? 자, 우선 넓이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운전석의 포지션이 제가 운전하는 키가 여기가 175인데 그런 어떤 뭐 대한민국 남성 평균의 어떤 그런 키입니다.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3개 정도 들어가네요, 무릎이. 그리고 뭐 헤드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좋네요. 아무래도 뭐 큰 차다 보니까 그런 넓은 어떤 그런 실내 공간은 도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있고 이렇게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고요. 송풍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앞에 있는 그 공조기나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동일할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요 앞에는 운전석에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부분이었는데 요건 조금 작아요. 작은데도 요 지금 디자인에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뭐 라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라든지 뭐 파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좌석 이렇게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 컨트롤 할 수 있는 요것도 다 있고요. 이 뒷부분에도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또 뒤에 또 VIP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태우시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도 뭔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멋지네요. 뒷좌석도. 그리고 실내등이 이렇게 있고요. 실내등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트림 같은 경우는 뭐 전동이라든지 뒷좌석의 어떤 그런 그 각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절이 안 되는데 각도도 참 좋네요. 이렇게 그 뒷좌석이 뭐 서 있다든지 그런 불편한 게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좀 아주 좋은 각도로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어떤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네요. K9은 참 좋은데 경쟁 모델들이 너무나 좋은 경쟁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번 전체적인 리뷰의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won't hold back, and you should know that what's never gone, just like regrets. 자, 이렇게 K9 부분 변경이 되어서 돌아온 K9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부분 변경 자체는 좀 더 젊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면부라든지 후면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전면부라든지 후면부의 어떤 그런 자그마한 변화가 K9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인 뭐 클래식한 그런 느낌들을 완전히 이렇게 탈피하고 좀 더 젊은 층에서의 어떤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뭐 5,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베스트 셀렉션 옵션을 장착하시게 되면은 6,4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셀렉션 1이라는 그 옵션 자체가 뭐 그 HUD라든지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차 K9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차는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은 항상 그 K9을 리뷰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에 어떤 그런 부분 변경된 K9 같은 경우는 뭐 K8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뭐 그랜저의 어떤 그런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K8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K9도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K9에 대해서 부분 변경된 K9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